네, 안녕하세요. 가명정보 결합에 대해서 같이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A 기관이 개인정보로 가명 처리를 했어요. 그럼 가명 처리된 이제 에, 데이터가 이제 있을 거고, B 기관이 이제 가명 처리를 해서 이제 나왔어요. 요거 간의 이제 결합은 전문기관을 통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전문기관이라는 거는 지정이 됐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지정이 됐고요.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아닙니다. 부처별 지정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뒤에 나오겠지만 뭐 통계청이라든지 민간 업체도 지정을 했어요. 하여튼 전문기관을 통해서 가맹 정보를 이제 결합하게 돼 있어요. 28조 3에 따라서. 그래서 가맹정보 결합 근거를 이제 법적으로 마련했고요.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 간 가맹정보 결합이 이제 가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A 기관에서 뭐 A라는 그 가명 처리 데이터도 있고 B라는 데이터가 있을 경우 여기 결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체 내에서 그거는 이제 스스로 그 자체적으로 이제 결합을 해도 됩니다. 내부 데이터는. 물론 이제 이 목적이 바로 요 세 가지죠. 통계적, 과학적, 공익적 기록 목적에 한해서 결합이 가능합니다. 자, 내부 결합을 할 때, 내부 결합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가명 처리해서 생성된 가명정보 간 결합이죠. 이거는 이제 결합 전문기관의 결합 절차를 유사하게 하는 것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결합 전문기관의 결합 절차를 알면은 뭐 이거는 금방 뭐 유사한 거니까 금방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고 결합 전문기관의 그 결합 절차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 자간 가명정보 결합이죠. 이거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부처별로 지정하게 돼 있다. 개보이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지만 뭐 통계청이라든지 삼성 SDS라든지 이런 데를 지정을 했어요. 민간 업체를 지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결합 신청자 A가 이제 결합 대상 정보 A라는 게 있고, 그러면 필요한 게 결합 키하고 일련 번호라는 걸 만들어요. 이거는 이제 샘플을 보면은 이제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결합 신청자 B는 결합 정보 대상 정보가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합 정보하고 일련 번호. 사실은 요걸 가지고 결합하는 거죠. 요걸 가지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합키하고 일련 번호만 이 결합키 관리기관에 먼저 보내요. 요, 여기가 이제 결합을 하고자 해서 신청서를 내면은 이 결합키 관리기관이 이제 키사인데 여기에 먼저 보내요. 여기에 먼저 보내는 이유는 사전에 결합률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가 이제 10,000개가 있고, 10,000레코드가 있고, 여기도 한 뭐 10,000개 레코드가 있으면, 결합률이 뭐 한 10%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10개에서 10%면, 100개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음, 만약에 50%면은 어떻게 됩니까? 5천 개 정도 이제 되는 거죠. 네. 이게 1,000개인가요? 1,000개. 어, 10,000개면 5천 개 정도의 그 결합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합률이 만약에 뭐 1%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이 결합할 뭐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결합기 관리가 기관에 줘서 어느 정도 이게 결합률이 있는지를 이제 사전에 알 수가 있고 이 결합키하고 일련 번호에 대한 거를 좀 결합키 관리 기관에서 이제 검증을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 결합 대상 정보하고 일련 번호 요거 일련 번호만 결합 전문 기관에 이제 보내고 결합키 연계 정보는 결합키 관리 기관에서 키사에서 이제 결합 전문 기관에 보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통계청하고 삼성 SDS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합할 때 이
결합키하고 일련 번호를 가지고, 예, 요거하고 이제 결합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결합된 이제 데이터 레코드가 쫙 나올 겁니다. 10,000개를 했으면 만약에 뭐 5,000개가 결합이 됐다. 그러면은 결합키하고 일련 번호는 이제 빠지게 되죠. 일련 번호는 뭐 같지를 않으니까 결합키만 이제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제 레코드가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 결합키는 빼고 요거 결합된 순수한 그 가명 정보, 그죠? 요거를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명 정보를 보고 추가 가명 임명 처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왜냐면 특이 정보가 또 있지 않은지 뭐 기타 등등 이제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의뢰한 기관, 결합 대상, 결합 신청자 A, B에게 주기 위해서는 반출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럼 반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게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여기 결합 전문기관은 가명 처리된 그런 거는 다 삭제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폐기를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원회는 위원은 누가 되는지 뭐 이런 등등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좀 세세히 좀 볼게요.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제 한다고 그랬고, 결합기 관리기관하고 결합 전문기관은 이제 대충 어느 기관인지 이제 알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결합기 관리기관은 여기 결합키하고 일련 번호가 오는 거고, 결합 대상 정보하고 일련 번호가 오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결합 전문기관은 보호위원이라든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지정된 그 현황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명정보 결합 반출 세부 절차인데, 일단은 사전 준비를 하고 결합키 생성을 해야 되겠죠. 예, 결합키 생성을 하려면은 이 쌍방이 A 기관하고 B 기관하고 사전 그 합의를 봐야 돼요. 그죠? 당연히 결합키를 공통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추가 처리 반출 요청을 하고 반출 및 사후 관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걸 뭐 자, 그러면 우선 1단계 사전 준비 및 결합 신청이에요. 결합 신청자들은 결합 신청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가명 정보 결합에 대한 사전 준비 수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협의 사항이 결합 목적에 부합하는 가명 정보를 선정하게 되고 이제 시계열 결합 여부, 결합률 확인 여부, 결합기 생성 항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명 처리 수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이제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합키 생성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A사가 갖고 있는 이 컬럼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B사가 갖고 있는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가 공통이니까 이게 이 중에서 특정 컬럼을 이제 결합키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가명 처리를 해서 예, 활용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A, B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성명하고 휴대폰 번호하고 생년월일을 결합기 항목으로 서로 A, B사가 합의를 해서 선정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결합 신청자는 가명 처리 대상 정보에 정보 주체별로 중복되지 않는 일련 번호를 이제 생성을 합니다. 여기 일련 번호를 생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일련 번호. 근데 이게 결합키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죠? 그 다음에 결합키 생성을 위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가 요거죠. 여기 나머지 정보는 가명 처리를 이제 스스로 이제 셀프 이제 처리를 합니다. 우리 가명 처리에 대한 거는 기술적으로 뭐가 있는지는 아직 안 배웠는데 절차는 배웠죠. 그리고 요게 결합키 결합키가 되는 거죠. 생성을 위한 항목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결합키 생성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이 결합키를 위한 이제 항목이 되겠고, 여기다가 이제 솔트 값을 넣는 거죠. 솔트 값을 넣는 거는 좀 더 보안 강도를 이제 높이기 위한 거죠. 어, 그래서 이 솔트를 넣어서 결합키 생성 항목을 이제 정하고, 결합키 생성 알고리즘은 뭘로 할 건지 A, B 기관이 서로 합의를 해야죠. 샤 1으로 할 건지, 샤 2로 할 건지, 샤 3로 할 건지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샤 1은 권고가 아니죠. 샤 2 이상이 권고 대상이에요. 샤 256 이상, 512. 그죠? 요거는 아, 그 보안 강도가 낮아갖고 브루트 포스 공격을 하면은 원래 이게 샤가 일방향 함수인데 이 역으로 해서 이게 원본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 크랙 스테이션 s.net에 들어가면은 이게 정말 MD5로 저기 변환한 거는 여기에 집어넣으면은 평문으로 저기 다시 돌아가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샤2 256을 했을 경우는 제대로 이제 안 되는 거를 요 크랙 스테이션 넷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셔요. 자, 그래서 알고리즘을 뭘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솔트는 뭐로 할 건지, 그러니까 A, B 간의 결합기 생성하려면 해시 알고리즘은 뭐로 해야 될 건지, 그죠? 그 다음에 솔트는 뭐로 해야 될 건지, 이거 합의를 해야 돼요. 이 솔트가 서로 틀리면은 저기 공통적인 결합키가 생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그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샤256 플러스 요거 플러스 솔트를 넣은 거를 뭘로 해요? 샤256으로 해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런 키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샘플로 이게 이제 얘라 이렇게 짧지 256비트로 굉장히 긴 숫자가 이제 나올 겁니다. 비트로 하면은 여기 하나가 이제 8비트니까 뭐 곱하기 몇 하면 이제 256비트가 안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256비트가 나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합키가 나와요. 그러면 결합키가 예를 들면 C 요거는 같죠, 지금. 그죠? 여기 눈으로 보면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합이 될 거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합 전문기관이라고 했을 경우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합키하고 일련 번호는 결합키 관리기관에 줘요. 키사에게 줘요. 여기도 결합키하고 일련 번호는 줘요. 그러면 요거 결합키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결합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죠. A2하고 B2가 결합키가 같으니까 요거는 요 세 개만 봤을 때는 요게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 모닝, 뭐 보유수, 주유금액, 여기는 경기, 빌라, 보증금 유무, 요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결합된 레코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결합기 관리 기간은 요거에 대한 정보는 받지는 않아요. 그죠? 결합기하고 1년 번호만 받으니까 결합률 정도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전에. 그리고 이 결합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뭐 검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합 전문 기관은 나머지 데이터하고 결합키 관리 기관에서 결합키하고 1년 번호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통계청하고 삼성 SDA 같은 데서 이제 결합을 하겠죠. 자, 그래서 결합 전문 기관은 결합기 관리기관으로부터 결합기 연계 정보를 제공받아서 결합 대상 정보를 이제 결합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 신청자가 반출을 위한 추가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은 반출을 이제 요청을 하고 반출 요청을 받을 경우에 이 결합 전문기관은 반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반출 심사를 지정을 합니다. 근데 이 반출 심사 제3자 제3의 전문가가 보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면은 3인 이상 7인 이하로 이제 구성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4단계로 반출 및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예, 항상 사후 관리는 안정성 확보 조치 29조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관련 기록 작성 보관을 하고 제시별 금지를 하고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완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의 그 목적,
사용 목적은 통계 목적, 연구 목적, 공익적 뭐 기록, 보전 요 세 가지만 쓰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 보시면 이제 가명정보 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결합키 그 관리기관에서 결합키하고 일련 번호를 이렇게 이제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합키하고 요거를 이제 결합키 관리기관이 사전에 결합률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결합키가 이게 같다라고 이제 보면은 아, 이게 여기도 같네요. 아까 저는 시트만 같은 줄 알았는데 여기 이렇게 같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결합이 되면은 요걸 빼면은 A1, A, B3가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라고 이렇게 결합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요 세 개의 레코드는 뭐 100%다 이제 결합이 된 거죠. 그리고 요 통보하는 거는 뭐 선택사항입니다. 원하면 신청 기간에 결합률이 뭐 한 90% 된다. 그러면 신청 기간이 상당히 뭐라 그러나요? 이거는 좋겠다. 뭐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이 결합 전문 기관에 그 나머지 그 데이터 요 컬럼을 이제 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합기 관리 기관은 결합기 연계 정보를 이제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90%의 그 결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검증을 사전에 요게 갖게 돼야지 이게 제대로 결합이 됐다라는 거를 파악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이제 신뢰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결합기 관리기관하고 결합 전문기관을 둠으로써 결합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결합 신청자는 좀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결합 전문 기관은 신청 기관 A하고 신청 기관 B하고 일련 번호 일련 번호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결합이 돼서 이렇게 이제 일련 번호만 빼면은 이렇게 이제 결합된 정보를 이제 얻게 됩니다. 자, 참고로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은 개보이는 통계청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부처별로 좀 지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2021년 2월 4일 기준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금융 쪽은 신용정보법에 의해서 여기는 이제 그 가명하고 익명조치 안내서라는 거를 발간했거든요. 여기 안내서를 보면은 결합 전문기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데이터 전문기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역할은 같습니다. 네, 역할은 같는데 결합키 관리기관 뭐 이런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어, 금융 쪽은 좀 그 네이밍이 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명정보 종합 지원 시스템이 있어요. 요 link.privacy.go.에 들어가면은 가명정보 종합 지원 시스템이 있어서 여기서 뭐 결합 신청이라든지 신청 조회라든지 이런 거 다양한 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증 전문가 있잖아요. 아까 그 반출할 때 반출심사위원이라든지 적정성 평가위원은 누가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검증 전문가 이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기사에서 2021년에 한 7일 정도, 1회에 7일이죠. 7일 정도 교육을 시키고 7번 정도 올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검증 전문 인력으로 이제 활동을 하도록 이제 추천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그 전문 강사라는 거 강사 풀을 구성을 하거든요. 개인정보 전문 강사 풀. 이것도 이제 교육 뭐 어느 정도 그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반출심사위원이라든지 적정성 평가위원에 대한 검증 전문가를 양성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시면 올해 한번 그 들으시도록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